자, 오늘은 기토에 대한 적천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한자로 다 써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본 뜻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한번 전달해 본다는 의미로 한번 한자를 적어놓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토는 비습하다. 기토는 비습하고 중정축장이다. 불수목성이다. 목성이 있더라도 성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불외수광, 물이 범람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화소화해, 화소화해라고 한 것은 불이 좀 작으면은 불기운이 여기서 말하는 화소는 열기를 말합니다. 열기가 작으면은 불이 꺼진다. 화소 불이 꺼질 수 있고 금다 금강이나 금의 기운이 많으면은 금은 빛이 난다. 만약에 만물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자라려면은 마땅히 도울 것은 도우고 소위 함께 힘이 돼줄 수 있는 것, 방할 수 있는 것은 방하여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기토의 특성에 대해서 기토 비습이라고 여기서 해놨는데, 비는 낮을 비자죠, 그죠? 이거는 습하다, 삼수변이 들어가 있으니까 습하다. 이거는 낮다. 어디에서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 무토는 단단하고 무겁고 또 높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무토의 그 산의 특성을 말한다면은 이렇게 높은 산이다, 또는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가장 밑에 이런 줄기를 타고 와서 맺히는 곳, 이것이 기토라는 거죠. 응? 다시 말하면 무토가 기토의 발원지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큰 무토는 뭔가 양토이면서 좀 거칠고 깊이가 깊고 산이 높고 이럴 수 있는데, 기토는 그러한 기운이 잘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서 소위 문전옥답처럼 바뀐 것을 기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높이 위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습기가 없지만 이거는 음토로서 습한 기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물상으로 볼 때도 무토는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기토는 나지막하죠. 그래서 기토는 낮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속하다가 아닙니다. 이 어떤 물상의 형상으로 무토에 비교하면 나지막한 것이고, 소위 무토가 잘 평지를 이루고 편편하고 뭔가를 이제 무성하게 길러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힘 있는 것만 많이 자랄 수 있겠죠, 그죠? 그 자체도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기토에서는 만물을 잘 자라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는 무토와 별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는 큰 나무가 자라는 곳이라기보다는 우리 소위 말하면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토는 비습하다, 나지막하고. 낮은 이유는 높은 산과 같은 무토에서부터 내려와서 쭉 내려왔다. 그래서 가지와 소위 무토의 가지나 잎과 같다, 물상으로 치자면 소위 큰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이 무토는 여기 나와 있는 줄기, 가지나 이런 큰 줄기 말고 가지에 나와 있는 잎사귀를 말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중과 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중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 버금중자라고도 할 수 있겠, 버금간다, 중간 정도로 가면서 크게 어디 너무 지나치게 높다든지 지나치게 낮다든지 지나친 부분이 없어지고 정도로 간다. 우리 무토에서도 정도로 간다는 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정도를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기본적으로 무슨 한다. 그러니까 무토처럼 아주 속을 완전히 알 수 없다. 물론 기토도 깊이가 있고 아주 깊게 또 단단하게
또 중하게 돼 있으면 깊이를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간 정도 중도를 가고 정도로 가려고 하는 면이 강하고, 그 가운데서 뭐냐면 만물을 비축하고 저장하고 감추기도 하고 기운을 감춰놓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토에서는 만물을 사명한다. 만물의 생명체를 관장한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하고 또 태어난 그 식물이나 동식물도 마찬가지겠죠. 동물도 마찬가지죠. 땅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것이 잘 숙성되고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장하고 또 감추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중도를 가고 저장하고 감추고 다 하는데, 이 기토의 특성은 또 어떤 면이 있느냐? 소위 불수목성이라고 했습니다. 불수목성이라는 것은 기토와 목은 간목이든 을목이든 이렇게 있으면은, 기토가 천간에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있다면 목국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국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화와 개수가 수국화하는, 이렇게 수국화하는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와 달리 이것은 충이라고도 표현한다면, 이것은 극이라고도 표현 안 하고 충이라고도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바로 토는 만물을 길러내고 이루게 그 결실물을 만드는 듯이 하기 때문에 배양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는 만물을 배양한다. 지구의 흡하다. 자궁이, 숲은 지구의 흡하라고 그러지만 땅은 지구의 자궁이다. 만물을 다 생겨나게 만든다. 이런 의미, 무토와 거의 유사하죠. 그죠? 동시에 만물을 배양한다. 이것도 뭐냐면은, 만물을 배양한다는 것은 길러서 잘 자라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무토도 그런 면이 있죠. 그죠? 그리고 무토에는 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토는 양토라서 수가 없으면은 만물을 자라게 하는 데는 불리하다. 그런데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럴 때는 뭐하냐면, 이 기토 자체가 소위 깊다. 깊이 이렇게 심고라고 이렇게 했는데, 심고라고 했는데, 아주 기토도 땅이 두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두터운 땅에 거기는 물을 얼마든지 흡수해도 가능하다. 오히려 그 물이 어느 몇만 층 와서는 흡수해서 자기가 수용할 수 있다. 범람하지 않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오더라도, 목이 많이 있더라도 이 대지에, 팽팽한 다지에 목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총총하게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불의 수광이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토의 바탕이 깊이가 있어. 그 다음에 넓이가 있어. 그러면 이 땅에 얼마든지 흡수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록 기토도 무토와 유사하게 물이 범람하거나 넘치는 것은, 물이 어느 정도 막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토인데, 기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해자축도 될 수 있겠다. 그죠? 해자축이 되든지 뭐 신자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런 임수가 오고 이러면 이거는 갯벌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도 또 기토는 기토대로 쓸모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까지 많은 것도 그러면 무조건 수가 많이 와도 된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화소화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라는 것은 어떤 화를 말하느냐면은 정화를 말합니다. 아까 초장에 설명한 것처럼 화에도 정화는 열기를 중시하잖아요. 그죠? 불꽃이 나는 거고, 병화라는 것은 빛을 중시하면서 열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에 날로 피워놓으면은 그 주변은 습기가 있더라도 피워놓으면 그 주변은 마를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넓으면은, 습기의 기운이 넓으면은 그 작은 정화로서는 이 어떤 이 대지에
온전한 열기를 전하기는 어렵고 토에는 화가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화는 오히려 열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물론 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데 난로를 펴놓고 그 정도 작은 규모에서는 될 수 있겠죠. 근데 대자연의 그런 습지에는 작은 난로나 어떤 열기를 더하는 거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걸 하면 되죠. 그래서 화가 약하면은 이때는 정화를 말한다. 정화가 통근하지 못하고 뿌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뿌리 꺼져지는 경우가 있고, 금다 금강이라고 했어요. 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많으면 금이 빛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금은 우리 적선수에서는 신금을 말합니다. 신금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금이죠. 그래서 금이 많다. 이거는 아마도 신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토의 특성상 잘 묻어두고 보관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경금을 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적선수에서는 흙속에 원석이 묻혀 있으면 좋을 듯 한데, 원석은 기토 같은 흙에는 존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무토산 같은 데가 오히려 광물이 많잖아요. 그죠? 낮은 평평하고 뭐 습기 있는 데서 광물이 나온다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금이 많다는 것은 신금을 말한다. 습토에서는 신금이 있어야 아마 흙으로 잘 닦으면 닦이기도 하거든요. 금이.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만물이 왕성하게 자라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토가 있더라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다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토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 나무나 식물이 단단하게 자리를 가지고 가려면 당연히 금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목이고, 그래서 사실 오행을 다 갖출 때 온전하게 그 모양을 갖출 수 있다. 또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왕성하게 만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마땅히 도울 것은 돕고 방할 것은, 이것도 똑같은 방조 하는 게 있다마는, 우리 십성을 공부할 때는 돕는 것은 인수를 말합니다. 또 도와주는 것으로는 인수가 제일 기본이고, 또 하나는 비급을 통해서 같은 힘을 가진 오행끼리 만나는 것을 방신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부조인수. 그러니까 도와줄 때는 동을 붙자, 억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적선수에서 억부 할 때 도와주는 것으로는 인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방신한다, 부신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방신하는 걸로서는 이것도 돌방이지만, 이거는 뭐냐면 방신할 때는 내 자신을 도와주고자 할 때는 비급이 그다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수로 도와줄 수 있고 비급으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토의 특성으로는 아까 말한 수렴한다. 거둬들여서 수렴한다는 것은 모아서 잘 비축하고 있으면서 가을에 결실할 수 있게 만들고, 결실 끝나고 겨울에는 잘 저장을 하는데도 땅속에 저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땅속에 저장을 해서 다음에 다시 봄이 올 때 싹을 틔우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이나 수는, 여기 적어 놓은 것은 극을 한다고 보지 말고, 극하는 것이 아니고, 목이나 수는 토에 생명력을 부여해서 만물이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만물을 대양하고, 또 물을 잘 저장해서 또 잘 수렴한다, 거둬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의 특성은 좀 무토에 비해서는 낮죠, 그죠? 밑에 기가 형성되는 거니까. 또 무토보다는 좀 낮고 좀 얇고 옅다. 그러니까 무토는 높지만 얕으니까 좀 옅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부드럽다. 그러니까 부드러우니까 작은 식물들도 잔디든 벼나 볼이나 밀이든 뭐든지 심으면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습기를 머금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자란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적어놓고 하니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고 또 좀 더 알찬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한자를 많이 적어서 다소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아시고 적전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